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특별검사가 트럼프 캠페인 전 의장을 기소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음모와 돈 세탁 등 12개 혐의입니다. 그러나 31페이지 분량의 기소장에는 트럼프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반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지를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대상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과 러시아 스캔들이나 수사하라고 트윗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고할 수도 있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좀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외교 자문도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연방수사국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도 트럼프 지지층은 확고합니다. 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젊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사가 차기 의장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어린이의 유모와 선생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구가 논쟁입니다. 미 전국의 야구 팬은 가장 익사이링했던 게임에 속하는 어제 월드시리즈 5차전에 이어 미리 휴가계를 내면서 6차전 내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10월 30일, 내일이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 31일인데 지난 주말에도 있었고 또 오늘도 백악관에서 그 할로윈데이에 관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인데 지금 미국의 그 언론계에서는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의 할로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 집중적으로 보도가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좀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폴 매나포트라는 전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의장 몇 개월 동안 약 5개월 동안 의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지를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의해서 오늘 그 기소가 됐는데 또 다른 그의 그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 이번이 특별검사의 첫 번째 기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 캠페인의 또 다른 관계자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도 법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이 미치는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이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과 함께 트럼프 타워에서 뭐 러시아의 변호사와도 만나기도 했고 바로 이제 그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마녀 사냥이다. 뭐 공화당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이나 수사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특별검사가 기소까지 하는 데는 그만큼 그 어떠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방 대배심도 특별검사가 기소할 증거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소를 그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승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뭐 법정 출두를 하게 될 텐데요. 그 특별검사에게 법정이 아니라 재판으로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혐의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폴 매나포트와 리처드 게이츠라는 이 사람은 2000년대 중반부터 폴 매나포트와 그 비즈니스를 함께 했으니까 2000년대 중반이면은 폴 매나포트가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을 만드는데 돈 뭐 1년에 한 $10,000,000인가요? 받고 그 컨설팅을 했을 때 그때부터 같이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미국에 대한 음모라는 것이 결국은 뭉뚱그려서 얘기했지만 이 안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돈 세탁, 또 뭐 세금법 위반이 이 안에 들어갈 테고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나오고 나서 올해서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 두 가지. 하나는 로비스트 등록법에 따라서 거짓 진술을 한 것, 그리고 일반 거짓 진술을 한 것, 뭐 등등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12가지입니다.
해외 은행 구자에 대한 보고 이게 이제 7가지 혐의거든요. 나머지 합치면 이제 12가지 혐의가 되는데 폴 그 매나포트의 경우에는 트럼프 그 캠페인 의장이 되기 전부터 FBI의 조사를 받아왔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해외와 연관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를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비밀 전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FBI가 이때는 가동을 했다가 또 멈췄다 가동을 했다가 이제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과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매나포트라는 사람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주 그 친한 러시아 내의 거부라든가 아니면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전 대통령이요. 빅터 그 야누코비치 2014년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러시아로 갔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친러시아계죠.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드는데 뭐 일을 했고 돈을 받고 러시아의 큰 부자에게도 이 사람도 역시 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가까운 사람인데 여러 가지 딜을 하고 뭐 1년에 $10,000,000를 받고 하는 뭐 그런 등등의 일이었기 때문에 FBI가 여러 가지 미국과 연관해서 미국의 그 외국 정보 감시법 FISA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가 영장을 청구하고 도청을 하고 이 도청했다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가 나를 도청했다 하고 증거 없이 그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폴 매나포트가 오늘 기소된 매나포트가 트럼프 타워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외국인들이 어떤 활동한 불법 활동하는 것을 영장을 가지고 이제 그 도청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들과 계속 접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그 많은 전문가들은 매나포트를 그 트럼프 타워에 있는 그 매나포트를 그 합법적으로 도청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보도를 보면은 이게 결국은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주변 다른 사람과 대통령까지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런 보도이기 때문에 모든 방송은 다른 뉴스 다 제치고 이 내용만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분열됐기 때문에 공화당의 82%는 이 같은 것은 방해 공작이다. 힐러리 클린턴이 오히려 그 선거할 때 트럼프 대통령 뒷조사하는데 돈을 댔다고 하니까 그걸 조사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러시아 스캔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슷한 민주당의 퍼센테이지요. 85%는 너무나 심각한 이슈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탄핵 얘기가 조금 그 목소리가 좀 그 커졌거든요. 이 매나포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1970년대, 80년대 정치 컨설턴트를 하면서 많은 그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도록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비스트로 일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와의 로비를 할 때 외국 로비스트 등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세금 같은 것도 많이 탈세를 했어요. 그런 것도 이번에 기소된 혐의에 포함이 되고 로비스트로 일을 하다가 2000년부터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연관이 돼서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리고는 지난해 3월부터 트럼프 캠페인에 이제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인을 하고 그때 이미 그 FBI가 이 사람에 대해서 비즈니스 딜에 대해서요 이제 조사를 했었었는데 5월 달에 캠페인 의장이 됐고 그리고 6월 달에 트럼프 타워에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사람을 이 매나포트가 함께 만났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뭐 트럼프에 대한 아니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나쁜 정보를 받는다 어떻다 하다가 또 그 만나고 나서 한 달 뒤에 아주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정치당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면서 관련자에게 우리 지금 이 미국 정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겠다고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8월 달에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폴 매나포트는 사임하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시너가 사임 안 하면 해고할 거야라고 해서 결국은 그 사임을 하고 말았고 그 뒤에 이제 그 FBI는 계속 도청하고 조사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1페이지 기소장에는 트럼프라는 이름은 없지만 결국은 그 블라디미르 푸틴과 가까운 우크라이나의 전 대통령 여러 가지 로비하고 뭐 정보를 줄게, 정보를 줘라 이런 이메일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미국의 그 의회에서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꼭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구소련의 그 러시아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미국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뭐 이러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정치인들도 용납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 스캔들이 특별검사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따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2명이 기소됐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모든 언론은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역시 여기서도 저는 2개의 미국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런 내용이 대체적인 미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의 보도라고 보시면 되고 예외가 있습니다. 팍스의 커버리지입니다. 팍스나 브레이트바트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이 내용을 가볍게 전하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고 아침 8시부터는 조금 괜찮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팍스 앤 프렌즈 그 모닝쇼에서는 예를 들어 다른 방송들이 이 내용을 계속 그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할 때 뭐 제가 채널을 돌려가면서 보니까 햄버거 이모지가 나온다든가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미국의 애국심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팍스가 자막으로 처리한 겁니다. 뭐 경제 전문가가 미국의 애국심을 얘기를 하고 할로윈의 탑 캔디 같은 것을 보여주고 했거든요. 원래 뭐 팍스 앤 프렌즈가 좀 소프트하기는 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좀 시리어스한 뉴스가 시작되면서는 이 폴 매나포트가 기소된 것은 하나도 놀라운 뉴스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나와서 오히려 FBI가 문제다. 그 전부터 그런 그 이슈가 폴 매나포트라는 사람에게 있었으면은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가깝고 돈 벌고 돈 세탁하고 뭐 이런 게 있었으면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 대선 후보의 의장인데 그때 뭔가를 탁 드러내고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기소하느냐. FBI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보도가 팍스의 그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아주 그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폴 매나포트를 그 의장으로 하이어할 때 그때 이미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와 일해서 1년에 정말 많은 돈을 벌고 또 이 그 누구죠?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뭐 측근과 가깝고 이런 것을 다 알았습니다. 알고도 그를 그 고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지난해 8월 달에 그만뒀으니까 얼마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스터 그 매나포트를 나는 안다. 그런데 말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러나 안다. 나의 캠페인에서 일했다. As you know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일했다. 이것은 이제 거리를 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매나포트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캠페인 그 당시에 그 일을 할 때도 매나포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스터 트럼프라고 부르지 않았답니다. 굉장히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come on 도널드 come on 여기로 와 도널드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당선되고 나서도 그와 연락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여러 방면의 변호팀이 관계를 끊어라 해서 이제 최근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크룩드 힐러리 클린턴을 조사를 해야지 뭐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로 기소하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와의 공모 결탁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마 이제 시작이라서 지금 확 여러분들께 저도 좀 한 번은 정리를 해드려야지 자꾸만 나오는 뉴스가 그냥 헛된 뉴스가 되지 않으니까 오늘 조금 자세히 전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겠죠. 다른 모든 그 재판 과정과 똑같아요. 뭐 물론 특별검사가 하는 것이니까 더 많은 자금과 더 훌륭한 뭐 변호팀과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리고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겠죠. 그 보스, 지금의 행정부와는 반대라고도 할 수 있는 보스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정보를 달라고 하면서 대신에 뭐 형량을 가볍게 해주겠다,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뭐 트럼프 그 쪽으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판이 뭐 빨리 뭐 한 달, 두 달 안에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지금 해야지 될 일도 너무 많고 하는데, 다시 또 뭐 이 이슈에 그 백악관에서도 많은 힘을 뺐겠구나 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드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참 뒤에라도 다 알게 돼요. 저는 그때 매나포트를 올 여름에 이제 특별검사가 영장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사진을 보니까 매나포트의 옷을 막 그 특별 그 수사팀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진을 찍지? 모든 것을 다 찍어둬야지 되니까 찍는 것인가? 뭐 그냥 그 의례적인 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자료요. 그 31페이지 그 페이지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돈 세탁도 하고 탈세하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 어카운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페이퍼 컴퍼니 어카운트로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그 베버리 힐스에 와서 하루에 어떤 날은 뭐 46,000달러, 어떤 날은 39,000달러 옷을 산 거예요. 그 사이프레스에 있는 뭐 글로벌 하이웨이 리미티드라는 회사, 인터넷에 찍어보니까 있더군요. 막 중장비 기계도 나오고 하는데, 페이퍼 컴퍼니 뭐 이런 어카운트를 통해서 그런 그 돈을 뭐 130만 달러나 옷을 그 사 입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오늘 그 기소하는데 증거로 포착하기 위해서 그날 그렇게 옷을 사진을 찍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또 다른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 그 자문도 뭐 유죄를 인정을 했는데, 그런 내용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거든요. 이런 일들에 왜 그러는지 저 스스로 굉장히 그 궁금했었습니다. 그 답이 조금씩 그 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그 복음주의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공통점을 찾자면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별로 없는데도 복음주의 그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 가지 이유로 거의요, God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신도들은 떠나가고 하는 내용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별로 재미는 없지만 꼭 전해드려야지 되니까요. 네, 이제 그 좀 전에는 그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 캠페인 의장을 또 그의 그 비즈니스 파트너를 기소한 내용이고, 이번에는 그 법무부에 관련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에서 외교 자문을 했었던 사람이 FBI 조사에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조지 파파도포우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 교수와 컨택을 했는데, 그때 이 러시아 교수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아주 그 나쁜 그런 그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로 그 컨택을 하고 했었던 것인데, 7월 달에 그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정부와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협조하기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데, 원래는 캠페인에 조인하기 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정보, 그 러시아 교수와 컨택을 했다라고 FBI에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외교 자문을 하던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그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경고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입하지 말아라. 그러나 또 그 뭐 민주당의 얘기를 들을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그 애리조나주의 한 그 셰리프를 그가 항소하기 전에 뭐 사면까지 한 일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사면까지도 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권을 쓸 수도 있고, 매나포트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또 이거 의회가 할 일이 있다, 대통령이 할 일이 있다. 정치인들은 나름대로의 물론 그 서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의회가 대통령이 너무 나간다 싶을 때는 그 반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자신들의 권한인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일단 대통령에게 개입하지 말아라. 이게 특별검사 해고하는 일 하지 말아라 뭐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 참 늘 그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두 개의 미국이에요. 이 두 가지 뉴스를 전하면서 당연히 지금 그 기소된 사람들의 얼굴이 그 대부분의 그 방송에서 거의 모든 방송에서 계속 그 보여지고 있는데 팍스뉴스는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도 계속 그 힐러리 클린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지금까지 그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뭐 러시아와 우리 캠페인이 관련이 있었다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건 다 페이크 뉴스니까 힐러리 클린턴이나 수사해라 이런 그 대통령의 입장과 마찬가지 그런 특히 이제 보는 것은 굉장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람들에게 지금 그런 그 미국입니다. 어쨌든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하다가도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너무 중요한 것을 잘못 말했을 때 그것을 고치고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에 그러다 보면은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알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는가? 제가 뉴스1을 안 써왔네요. AP통신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는데 Values Voters Summit이라고 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조직의 연례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복음주의자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그 연설한 것을 들어보면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가치와는 별로 그 거리가 아주 밀접한 것 같지는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종교, 갓 이렇게 말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위선이다, 아이러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날 한 그 연설도 파워풀하다. 아주 그 내 마음을 움직였다. 영감이 있는 스피치였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듣고 굉장히 그 영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연설한 것도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에 대해서도 대량살상이다. 막 사악의 극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민주당은 총기를 규제해야지 된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믿는 사람의 나라, 정부보다 종교가 위다, 기도의 힘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민주당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성서를 아주 자주 인용을 하고 그리고 뭐 낙태는 합법화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뭐 국기에 대해서 뭐 무릎 꿇고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이게 다 민주당과 반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지지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복음주의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을 읽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그 문화적인 갭이 너무 깊다는 거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나 그 뉴욕에 살고 있는 많은 도시인들과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의 남부에서는 이 같은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뒤에 복음주의 교회에 비상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뭐 하고 물음표 정도는 붙였을 뉘앙스라고 할까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복음주의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번 이혼을 한 사람이고 또 말로라도 신에게 나는 용서를 빌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Never 이런 말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캠페인 과정에서 God, 신, 낙태 금지, 뭐 동성애 반대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가까이 가기 시작하더니 투표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81%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나서 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강해지는 것 같다. 왜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그를 지지하는가? 그 이유가 뭐 피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뭐 그런 것 인정하고 뭐 동성애자 보호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려움과 분노로 이제 막 그것을 어떤 경우는 자극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의 챔피언인데 그 두 개의 감정을 이제 복음주의자들을 향해서 잘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Choosing 도널드 트럼프라는 새로운 책을 쓴 스티븐 맨스필드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전에 오바마 대통령과 아들 부시 대통령의 종교에 관해서도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방 대법관의 닐 고서치 인준하는 것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또 다른 리버티 대학의 제리 파웰 총장이라든가 아니면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의 어떤 목사요. 로버트 제페스 목사 같은 사람이 공식 지지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리버티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지나치다 해서 총장에게 반대도 많이 했었는데 여자에 대한 커멘트라든가 인종에 대한 커멘트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나쁜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 이후에 인종, 세대, 남녀 간의 분열이 심해지고 있다. NPR의 보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성향과 이 밀레니얼 세대의 생각 같은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NPR 방송은 아마 복음주의가 적어도 밀레니얼 세대와 소수 인종은 당분간이 아니라 영원히 이를 수도 있는 비상사태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복음주의 가운데서는 백인과 흑인 복음주의자들의 투표 성향은 조금 달랐었고요. 백인 복음주의자나 트럼프 대통령을 또 강하게 지지하는 복음주의 목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과 그들이 지지하는 대통령 사이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이게 위선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면서 교회를 실제로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분은 한국 분들도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0년 조금 전에 돌아가셨어요. 노만 빈센트 필레 긍정의 힘 쓰신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 예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거든요. 이 목사가 닉슨과 트럼프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결혼도 그 교회에서 했었으니까. 근데 이 긍정의 힘에서도 예를 들어서 긍정적이다. 이것도 사실은 심리학자들이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하고 비난도 많이 하지만 논쟁이 있는 책이잖아요. 책 자체가. 왜냐하면 입증되지 않은 많은 일화를 얘기하면서 페이머스한 사이콜로지스트가 얘기하기를 페이머스한 목사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런 비난의 소리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그 말을 이 트럼프가 좋아했었던 목사가 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이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땡스기빙 데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땡스기빙 데이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나 이 정치적이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NPR 방송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저는 이 머신을 사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별로 없는데 근데 성인들은 사실은 사도 돼요. 사서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면 좋죠. 알렉사 그리고 또 뭐죠? 회사마다 이름이 달랐어요. 홈 구글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콜타나이든가요. 아마존은 에코죠. 이런 것들이 어른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번쯤은 어차피 유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생각해 볼 이슈라고 여겨져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지난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 없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처음으로 나올 것 같다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웰 지금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잖아요.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보고 왜냐하면은 이게 그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그 아시아 방문길에 오르고 그러면 한 목요일쯤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원에서 인준을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 투자 뱅커로 일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좀 그 초당적인 그런 그 팔러시 센터가 있었는데 비영리 조직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 밥 도울과 탐 대슐이 함께 만든 그런 곳에서 일하다가 지금 그 재무장관이 그 로버트 무누친이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그러다 마지막에 이번에 그 JFK 그 파일 조금 덜 발표한다 하는 것처럼 마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다 발표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될 경우 지금 그 연방준비제도의 부의장이기 때문에 부의장 자리도 오픈됐는데 동시에는 안 하겠죠. 정책은 자넷 옐런 의장과 뭐 거의 그 비슷하답니다. 공화당이고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죠.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알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알렉사가 그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달 초에 그 뭐 장난감 거대 기업인 마텔이 어린이를 위한 알렉사를 판다. 이름은 달라요. 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의 베이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는 그런 것을 판다고 했는데 이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를 편하게 해주고 놀아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부모 기능을 하는 거죠. 울면 달래주고 밤에 동화책 읽어주고 당연히 그 어린이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에 관한 정보를 다 모아서 업로드해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사생활. 왜냐하면 이렇게 저장하는 것은 뭐든지 다 뭐 다음에 그 사람이 물어볼 때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일로 다 쓰여지죠. 그래서 부모, 소아과 의사, 정치인들 다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정보로 뭘 하려고 하는데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 15,000명 정도가 지금 그 청원서에 서명을 했는데 마텔에 아리스토텔레스 팔지 말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대변인이 NPR 방송에 그 질문을 했더니 이메일로 답을 하는 거 보니까 회사의 그 테크놀로지 그 책임자가 확실하게 이것을 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다고 팔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아리스토텔 빼고도 이미 집안에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구글의 홈, 마이크로소프트의 콜타나, 아마존의 에코, 알렉사 부르면 이제 답하고 하는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런 기구들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지금은 물론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질문을 좀 이해하기는 힘들어 하거든요. 지금 개발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린이를 즐겁게 하고 어린이용 조크를 하고 뭐 질문을 하고 음악 틀어주고 이 정도는 하고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집에 다 그런 것 있었잖아요. 인터넷 활발해지기 전에. 저도 그 조카 어렸을 때 그 사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맵. 아주 신기해서 제가 많이 갖고 놀았습니다. 맵에 이렇게 단추 누르면 그 소리가 나와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고 뭐 이 나라의 국가도 연주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준인 거죠, 지금.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는 좋다고도 해요. 코넬 대학교의 그 솔레이스 쉔 가슨 교수는 어린이가 호기심이 많아서 많은 걸 배울 수 없다. 부모 없이도. 그런데 사생활 침해다. 이렇게 계속 언제나 엿듣고 엿보고 녹음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물론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딜리트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뭐 일일이 딜리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개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처럼 아이들이 생각해서 그 안에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이기 때문에 여자가 들어가 있는 줄 안대요. 4살짜리 어린이는 그 여자와 말하자면 어린이식으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 대화할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계속 뭐를 오더하는 식으로 이거 뭐야 하면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서 답을 주면 뭐
뭐 예를 들어서 please 하고 thanks 하고 얘기하라고는 하는데 무엇보다도 시간 제한이 없어서 부모보다도 더 가까이 있으면 진짜 부모로 생각한다던가 부모보다 더 좋아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흐름을 누가 막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인간이 감성이 없어지고 인공지능이 감성이 너무 강해서 서로 친해지고 나서 인공지능 기구가 우리들에게 너무 메말랐다고 서운하다고 뭐 관계를 끊는다고 한다고 불만하는 날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5시간 17분 정말 그 400번 이상의 피치 나왔고 어제 월드 시리즈 두 번째로 긴 길이의 게임이었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저희 동네도요. 저 집에서 나오는 아주 먼 곳에서 나오는 소리를만 들어도 텔레비전 소리보다 더 커서 저 와우 소리가 무슨 와우다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결국 뭐 졌어요. 어제 LA 다저스가 정말 그 잘했는데 13대 12로 져서 3대 2입니다. 내일 5시 20분 다저스 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 이거 내일 주면은 끝이잖아요. 내일 치면은 안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주말에 그 다저스 경기에서는 다저스 선수가 이제 다저스 선수가가 아니라 그 휴스턴의 그 애스트로스 선수가 결국은 다저스의 일본과 이란계가 합쳐진 그 선수를 향해서 어떤 뭐 눈이 찢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뭐 동양 사람들을 예전에 그 중국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비하하는 발언하고 해서 결국은 5번 그 게임 못하도록 됐잖아요. 5번이지만 이번에 월드 시리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월드 시리즈 이제 끝나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런 그 스포츠계에서도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이어집니다. 네, 오늘 뭐 오후 탑 뉴스는 정해졌어요. 이제 그 폴 매나포트와 그 무슨 게이츠죠? 그 릭 게이츠 두 사람이 법원에 출두를 하게 될 테고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서요. 69세의 남자를 입양한 미국 가정도 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데 집이 없는 사람, 농장에서 일하게 하고 동물을 돌보고 우리가 오히려 그의 도움을 받는다 하는 미국 사람도 있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